길상사 흰돌 옆에 붉게 물든 길상사야, 그리움이 아픔되어 흘러내린 눈물인가. 흰눈 툭툭 내리는 날 흰당나귀 타고 가서 오막집에 살자 했던 떠난 님을 기다린다. 사랑하는 님이 남긴 단 한 줄의 식기가 천억보다 귀했다는 길상화의 깊은 사연. 평생 모은 천만금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무소유로 사랑 지킨 그 마음이 아름답다. 유순태 작사, 나유성 작곡, 오수연 노래의 길상화 노랫말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사라져간 천재시인 백석과 제3공화국 시절 청운각, 삼청각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고급 요정 중 하나였던 대원각의 주인 김영환이 청춘을 다 바쳐 죽도록 사랑했으면서도 이룰 수 없었던 애틋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길상사의 유래를 배경으로 그린 애절한 순애보다 위 노랫말 중 흰도른 백석 시인, 붉게 물든 길상화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이 꽃말인 길상사의 꽃무릇이자 김영환의 본명이다. 그리고 무소유는 법정 스님과 길상사의 유래를 표현한 것이다. 백석 시인은 해방 전 유명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란 시 한 편을 사랑하는 나타샤, 즉 자야에게 남기고 만주로 건너갔다가 해방 후 자야를 찾아 그녀와 사랑에 빠졌던 함흥에 돌아왔으나 자야는 이미 서울로 돌아가 버려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못한 채 생이별을 하게 된다. 백석이 직접 사랑하는 진양에게 지어준 김영환의 아호 자야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백석과 진양이 사랑에 흠뻑 빠져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백석은 진양이 들고 다니던 이태백의 시집 자야 오가를 뒤적거리다가 그녀에게 자야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다. 자야 오가는 중국 장안에서 소역지방으로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간 난군을 기다리는 자야라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노래한 시다. 이 시는 이태백 외에도 중국의 여러 시인들이 자야 오가를 썼을 정도로 유명하다. 김영환은 늙어 백석을 그리는 회고록 내 사랑 백석에서 아마도 당신은 두 사람의 처절한 숙명이 정해질 어떤 예감에서 혹은 그 어떤 영감에서 이 자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쓰고 있다. 해방 후 백석은 월남하지 않고 김일성 조합대학에서 국문학을 강의했으며 6.25 전쟁 중에는 중국에 머물다가 휴전 후에는 북한 협동농장의 현지 파견 작가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자야 김영환은 6.25로 인한 분단으로 인해 백석과 생이별하고 꽃무릇처럼 백석이 남기고 간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란 시 한 편을 가슴에 안고 한많은 청춘을 보내다가 제3공화국 시절 청운각, 삼청각과 함께 성북동 산자락에다 우리나라 3대 고급 요정 중 하나인 대지 7,000여 평 건물 40동 규모의 대원각을 세워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 81가 되던 해인 1997년 당시 1,000억이 넘는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하여 가무와 술이 있는 음식점인 요정을 몸과 마음을 경쾌 닦는 아름다운 도량 길상사로 재탄생케 한 후 1999년 무소유로 타계했다. 김영환의 일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한많은 한 여인의
인생 드라마이자 한국판 러브 스토리다. 김영하는 1916년 서울 관천을동에서 태어나 일찍 부친을 여의고 홀로머니와 할머니 스가에서 자랐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16 되던 해인 1932년 일제강점기 때 기생조합인 조선 권본에 들어가 진향이란 기묘로 희생이 되었고, 당시 조선 정학의 대부 하규일의 문화에서 공중무와 가곡을 배웠다. 문학적 감수성도 뛰어났던 김영하는 고1 삼천리 문학의 수필을 발표하기도 했고, 훗날 중앙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하규일 선생 약전과 내 사랑 백석 등의 저술도 남겼다. 23살 때 그녀는 당시 흥사단과 조선의학회에서 활동했던 스승 신윤국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된다. 그런 중 스승이 톡 깨었다는 소식을 들은 김영하는 귀국하여 함흥 감옥을 찾아갔지만 면회를 거절당하게 된다. 할 수 없이 그녀는 함흥 기생이 되면 지역 유지의 도움으로 스승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기생의 길을 택하게 된다. 훗날 백석이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인 영생여고 교직원들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는 교사를 위해 여정으로 종결식을 하러 왔다. 그때 백석 옆에 문학을 이해하는 인텔리 출신의 진향이라는 기생이 앉았다. 두 사람은 첫눈에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 이것이 두 사람 간 운명적 만남의 시작이었다. 백석은 김영한보다 4살 위였다. 그는 오산고보 졸업 후 일본 도쿄로 건너가 영문학을 공부하고 1935년 시 정주성을 조선일보에 발표하여 문단에 등단했으며 잘생긴 얼굴과 젠틀한 성품에다 청산유수의 말솜씨로 모던보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당시 장한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그는 한때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고 시집 사슴을 비롯하여 약 100여 편의 주옥같은 시를 남겼다. 송별의 연애석 첫 만남에서 백석은 진향의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다짐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마누라야. 죽기 전엔 우리 사이에 이별은 없어요. 이후 두 사람의 사랑이 하루만 보지 않아도 보고 싶어 못 베길 정도로 깊어지자 백석의 집안에선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아들이 기생에게 빠졌다는 소문을 듣고 서둘러 다른 여자와 결혼을 시키게 된다. 그러나 백석은 틈만 있으면 진향을 찾아와 아무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는 만주로 달아나자고 설득한다. 하지만 진향은 자신으로 인해 백석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끝내 거절했다. 어쩔 수 없이 백석은 1939년 혼자 만주로 떠나고 말았다. 이때 남긴 백석의 시가 그 유명한 나와 나타샤와 신당나기이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했어.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힘당나기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사랑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오조곤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힘당나기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이 시는 길상사 길상한 길상화 공덕비 앞에 세워진 비문에도 새겨져 있다. 김영하는 그녀의 회고록
백석, 내 가슴 속에 지어지지 않는 이름에서 백석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의 백석을 자주 꿈속에서 본다. 그는 나의 방문을 열고 나가면서 아주 천연스럽게 마누라, 나 잠깐만 나갔다 오리다 하고 말한다. 한참 뒤에 그는 다시 들어오면서 여보, 나 다녀왔소 하고 말한다. 내 나이 73, 홍화는 사라지고 머리는 파뿌리가 되었지만 지난날 백석과 함께 살던 그 시절의 추억은 아직도 내 생애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은 초도 이해로 얽혀있지 않았고 오직 순수 그것이었다. 그와 헤어진 뒤의 텅 빈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는 차츰 말이 어눌해지고 내 가슴 속의 찰랑찰랑한 그리움들은 남이 아무리 쏟으려 해도 결코 쏟기지 않던 요지부동의 물병과 같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의 시선집이 발간되었다는 소식은 지금껏 물병에서 수십 년 동안 고였던 서러움이 저절로 활활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김영환과 백석의 사랑은 깊고 진했지만 6.25로 인한 남북 분단은 두 사람의 사랑을 영원한 꽃무릇으로 피고지게 했다. 김영환이 백석과 함께했던 세월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고 홀로 사랑하는 님이 남긴 단 한 줄의 시끼를 붙잡고 고운님 그리며 열심히 돈 벌면서 살았던 세월이 60년이었다. 그녀의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97년 당시 1,000억 원을 호가하는 여동 대여원각을 조건 없이 법정 스님에게 불사하여 길상사를 창건케 했다는 소식이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면서부터다. 매스컴 보도 내용 가운데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다. 1,000억대 재산을 내놓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무슨 후회? 그 사람 생각을 언제 많이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때가 있나? 1,000억을 내놨으니 만복을 받으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1,000억이 그 사람 시 한 줄만도 못해.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시를 쓸 거야. 김영환이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조건 없이 불수하게 됐던 것은 1987년 그녀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명받았던 게 그 동기였다. 그녀는 이 책을 읽고 스스로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회양을 생각한 다음 7,000여 평의 대원각터와 40여 동의 건물을 절로 만들어 줄 것을 법정 스님에게 간청했던 것이다. 이 청을 받은 법정 스님은 처음에 거절했다. 주변의 많은 스님들도 반대했다. 술과 감으로 얼룩진 요정을 어떻게 절로 만들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녀는 근 10년 가까이 아무 조건 없이 불사하겠으니 받아달라는 간청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법정 스님은 반대하는 스님들을 설득하여 김영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1997년 12월 14일 요정 대원각이 맑고 향기로운 천본소량 길상사로 창건되었다. 이날 아름답고도 경건한 법석에서 김영환은 법정 스님으로부터 염주 한벌과 길상화라는 불명을 받았다. 이로써 길상화 보살이 된 그녀는 죽기 전에 나 죽으면 화장해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 길상은 깃들에 뿌려주시오 라는 유언을 남겼으며 1999년 11월 14일 육신의 옷을 벗고 영혼의 몸으로 그토록 사랑했던 백서의 곁으로 이승을 떠났다. 길상사에선 답의 후 49제를 지낸 다음 그녀의 유언대로 첫눈이 내리는 날 길상은 뒤뜰 언덕바지에 뿌렸고
길성아 보살의 귀한 뜻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2001년 11월 21일 그 자리에다 공덕비를 세웠다. 평생토록 에오라지 백성만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김영환은 길상사가 창건되기 한 해 전인 1996년에는 2억 원을 들여 백석 문화상을 제정하는 한편 카이스트에도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한국과학기술 영재 양성에 써달라고 기부함으로써 무소유의 고귀함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다. 노래 길성아는 무소유의 실천과 김영환의 일생을 그린 3불짜리 아름답고도 향기로운 꽃무릇 러브스토리다.